안녕하세요. 딥러닝과 로보파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교육 장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비 소개에 앞서 제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제조업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다양해지면서 고객 맞춤형 생산, 다품종 유연 생산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라인에서 한 가지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딥러닝을 이용해서 제품을 검사한다면 다양한 제품을 유연하게 생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장비는 하나의 작은 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공정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에는 카메라를 이용한 비전 검사, 로보파를 이용한 픽앤플레이스 작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정의 흐름 순서대로 각 구성 요소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 모듈에 공작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작물은 금속, 흰색 플라스틱, 검은색 플라스틱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씩 공급하면서 공정이 시작됩니다. 그 후 가공 모듈에서 드릴링 가공을 진행합니다. 가공을 마친 공작물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검사 모듈로 이동하고 공작물이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단합니다. 만약 금속일 경우엔 컨베이어 벨트를 쭉 따라가서 배출됩니다. 비금속일 경우엔 스토퍼가 내려와서 공작물을 일정한 위치에 정지시키고 카메라를 통해 공작물의 색상을 구분합니다. 바로 여기에 딥러닝이 적용돼서 조명이나 환경의 변화에도 공작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색상 판별이 완료되면 로보팔이 공작물을 적재함으로 이동시키면서 공정이 종료됩니다. 이때 흰색과 검은색은 서로 다른 적재함에 적재됩니다. 그리고 공작물이 감지되면 서로 다른 램프에 불이 들어와 현재 작업 중인 공작물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스마트 팩토리의 구성은 크게 공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제어하는 PLC, 공작물을 분류하는 딥러닝과 영상 계측, 공장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연결해주는 서버, 픽앤플레이스 작업을 수행하는 로보팔의 4가지 파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PLC에서는 공정 내의 공합 실린더, 컨베이어 벨트, 센서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정의 흐름을 제어합니다. GXWorks2라는 PLC 소프트웨어로 공정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각 공정이 완료되면 카메라와 로보팔이 다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버에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GXWorks2로 공정 제어 프로그램을 작성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영상 계측입니다. 공작물이 스토퍼에 도달하면 색상을 판별해서 로보팔에 결과를 전달합니다. 딥러닝을 직접 구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습자들이 쉽게 딥러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다 편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구글 티처블 머신인데요. 구글에서 제공하는 웹 기반 머신러닝 툴로 복잡한 코드 없이 딥러닝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의 창의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상 계측을 구현하기 위해 파이참을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딥러닝을 위한 텐서플로우와 케라스를 불러오기 위해 아나콘다에서 가상 환경을 생성하는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머신러닝을 하려면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를 바로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배경이 지나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만 남기고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조절 가능한 서로 다른 16가지의 조명을 적용하여 각 이미지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촬영된 이미지에 13단계로 밝기의 변화를 줘서 이미지 하나당 13개의 이미지를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하나당 208개, 총 416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를 학습에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공정에서 촬영된 이미지는 별도의 폴더에 저장되도록 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는 나중에 불량품을 추적하거나 학습 모델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로보팔입니다. 마찬가지로 파이참을 사용했고요. 로보팔 구동을 위한 UARM SDK라는 소프트웨어를 파이참에서 불러와서 사용했습니다. 로보팔 프로그램은 서버에서 공작물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에 맞게 로보팔을 구동하고 서버로 동작 완료를 전송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입니다. 서버의 역할은 PLC와 로보팔, 카메라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PLC 소프트웨어인 GXWorks2는 파이썬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C샵을 사용해서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자면 PLC의 신호를 MX 컴포넌트라는 소프트웨어에서 읽어오고 이를 C샵 서버로 보내서 파이썬과 통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서버의 통신은 UPC UA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상호 운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C# 서버에서 PLC의 신호를 받기 위해서는 MX 컴포넌트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MX 컴포넌트에서 읽은 PLC 신호를 C# 서버에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서버에는 다음과 같은 코드가 사용되었는데요. 코드가 제법 복잡해서 실제로 교육할 때에는 이 코드를 전부 작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코드를 제공하고 필요한 부분만 교육하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UA 익스퍼트를 통해서 서버에 선언된 변수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을 제어하는 GUI를 별도로 생성해서 PC에서 클릭 한 번으로 공정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수들을 불러와서 파이썬에 적합한 값으로 변환시키고 다시 반환하는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용이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교육할 때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하시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작동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화면 좌측엔 공정의 모습이, 우측엔 작동하고 있는 코드의 모습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PC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공작물이 투입됩니다. 투입된 공작물은 가공을 거친 후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금속 여부를 확인받게 됩니다. 첫 번째 공작물은 금속 공작물이므로 컨베이어를 따라 적재함에 곧바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는 비금속 흰색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이 비금속임을 확인하면 공작물은 스토퍼 앞에 정지하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가 공작물의 색상을 판별하여 로봇팔에게 신호를 전달하면 로봇팔은 전달받은 색상에 따라 각기 다른 위치의 적재함에 적재하게 됩니다. 흰색 공작물은 위쪽의 적재함에 적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봇팔이 복귀를 마치면 다음 공작물이 투입됩니다. 이번엔 비금속 검은색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이 비금속임을 확인하고 식별한 결과가 오른쪽 화면에 확률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 공작물로 판별되었으므로 로봇팔은 아래쪽 적재함에 적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공작물의 오염 상황을 가정하여 판별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작물에 얼룩이 묻어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 공작물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선 공작물들과 같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판별이 이루어집니다. 공작물에 얼룩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흰색으로 판별한 것이 보이시나요? 저희 학습 모델에는 오염 상황을 따로 학습시키지 않았음에도 올바르게 흰색으로 판별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주변 조명의 변화를 가정해 보았습니다. 먼저 비금속 흰색 공작물이 투입됩니다. 카메라가 충분한 빛을 받지 못해 어두운 상황에서도 잘 판별할 수 있을까요? 스토퍼 센서의 작은 불빛이 힌트가 되어 올바르게 흰색으로 판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비금속 검은색 공작물입니다. 어두워서 거의 보이지 않지만 학습된 데이터로부터 흰색 공작물과의 차이점을 구별하여 판별이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비전 검사로는 다양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공작물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딥러닝 기술을 적용하여 특수한 환경에서도 정확한 판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습니다.
예시는 비교적 간단하게도 흑색과 백색을 구별하는 모형이지만 쉽게 딥러닝 모델을 생성할 수 있는 티처블 머신을 활용한다면 학습자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딥러닝과 로봇파를 활용한 스마트 팩토리 교육 장비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